네, 안녕하세요. 임상심리 전문가 임민경입니다. 오늘 출근길 상식에서는 자기 비난과 정신승리 졸업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상담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직장인 분들한테 이런저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좀 먹으면 좋을까요? 라는 고민 상담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는 고민 상담 중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실은 자존감과 관련된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존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의 사연을 같이 공유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고민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김모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모모 씨는 얼마 전 이직에 성공한 30대 중반 직장인이에요. 어렵사리 이직에 성공했고 원하는 직장으로 이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잘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출근을 했는데 본인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기대가 커서 그런지 아니면 기업 분위기가 달라서 그런 건지 자꾸만 새 직장에서는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사소한 실수를 저지르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한테 일을 가르쳐주는 동료도 처음에는 괜찮아요. 여기는 처음이니까요. 이렇게 좀 친절하게 많이 해주셨는데 갈수록 이렇게 왜 못하시는 걸까 하고 좀 실망하는 표정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한숨을 보이는 일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김모모 씨가 느끼기에는 이분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회사에 들어왔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마음속으로 잘해야지 라고 생각할수록 조금 더 자존감이 많이 깎이는 것 같고 더 긴장하고 더 자책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힐링과 관련된 유튜브를 찾아보기도 하고 관련된 책을 찾아보기도 했는데 실패해도 괜찮아, 때로는 실수해도 괜찮아 이런 말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런 게 합리화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오히려 더 마음이 불안해질 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 굴레에서 어떻게 빠져나면 좋을지 이런 고민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김모모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자존감이 불안정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의 자존감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다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다행히.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시간이 흐르는 거를 기다리는 것도 물론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조금 더 다른 도움이 있다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 호소하고 있는 문제, 자꾸 자존감이 깎여요 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직장이란 거는 아무래도 자타에게 모두 평가적일 수밖에 없는 공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을 하는 곳이니까 모두가 업무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못하면 누구나 좀 질책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잘하면 그게 보상으로 이어지는 공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존감의 손상을 입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도 이게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를, 스크래치를 보듬는 방법을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다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비난이랑 정신 승리인 것 같아요. 우선 자기 비난은 말만 들어도 뭔지 너무 잘 알 것 같죠. 어떤 실수를 했을 때 혹은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혹은 뭐 누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을 때 누구나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내가 왜 이렇게 못하지? 바보 같지? 이러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좀 질책하고 안 좋은 소리를 계속하게 되는 거, 요게 자기 비난이고요. 정신 승리는 요것도 말만 들어도 어떤 건지 좀 의미가 확 와닿으시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도 거기서 좀 좋은 부분, 괜찮은 부분 이런 거를 좀 취사 선택하면서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이런 거는 내가 잘하는 부분이니까 괜찮아. 어차피 그건 처음부터 필요 없었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말하면 좀 합리화를 하는 그런 게 정신승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자기 비난은 단점밖에 없는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점이 아주 조금이지만 있기는 해요.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은 약간의 자기 비난, 질책 같은 걸 할 때 조금 더 수행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물론 이게 정도를 벗어나면 당연히 원하는 효과가 나지 않겠지만 스스로를 조금 더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 질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고요. 정신승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너무 정도를 지나치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합리화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고 좋게 좋게 넘기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우리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비난과 정신승리 두 가지 다 가끔 가다가 사용하면, 혹은 어느 정도 정도가 지나치지 않고 약간 이라면 괜찮겠지만 너무 많이 사용한다면, 혹은 정도가 지나친다면 당연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너무 멀리 가지 않고, 혹은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실수나 나의 자존감에 스크래치가 갈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좀 보듬을 수 있을지, 그런 방법들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이 바로 자기자비라는 방법이에요. 우선은 제가 자존감이라는 말을 설명을 안 하고 자존감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존감이 뭔지 정확히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존감은 학자들마다 정의하는 방식이 꽤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우선 가장 큰 정의로는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자존감이 어떤 마음들을 말하는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요즘에 각광받는 이효인 이론에서는 가치감 플러스 유능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가치감 플러스 유능감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가치감은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는가의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좀 수용될 수 있을 만한 존재라고 느끼는지, 혹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만한 사람이라고 느끼는지,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좋아할 만한 사람이라고 느끼는지, 이런 정도를 가치감이라고 심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요. 가치감이 형성되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예를 들어 아기나 어린이가 있을 때 얘가 뭔가를 해내거나 특별히 뭘 하질 않아도 굉장히 그냥 예뻐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우리 집단의 일원으로서 보호해주고 이 존재를 그냥 알아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그 무조건적으로 수용된다는 건 그런 얘기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진 경험, 누군가가 나의 감정을 읽어주고 나를 알아준 경험, 누군가가 나를 예뻐해주고 사랑해준 경험, 이런 거를 토대로 가치감이 형성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유능감은 현실의 다양한 과제를 스스로 내가 완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나의 능력에 대한 느낌이에요. 이것도 당연히 과거에 내가 뭔가를 해낸 경험, 성취한 경험에 따라서 형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 이 두 가지, 가치감과 유능감은 과거의 실제 경험 을 토대로 형성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런 좋은 경험 없이 자존감을 보존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불가능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유능감에 대해서 직장인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텐데, 아무래도 정의 자체가 스스로 뭔가를 해냈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유능감이다 보니까, 뭔가를 자꾸 못하고 실수하고 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의 유능감에 상처가 생기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직장이다 보니까 좀 자존감에 상처가 갈 만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가치감보다는 유능감 쪽과 관련된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유능감의 상처를 받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처하는 방법 중에서 두 가지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자기 비난이랑 정신승리,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 비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를 비난하면서 어느 정도는 그게 이제 다음에 잘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원하는 대로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자기 비난이
내가 생각할 때는 나를 조금 더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 비난을 한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수행이 올라가는 거랑은 관련이 없고 오히려 좀 더 위축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난한다는 증거를 조금 더 많이 찾아내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더 수행을 잘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자기 비난을 할 때 스스로는 좀 너무 해이해지지 말라는 의미로 혹은 너무 나태해지지 말라는 의미로 스스로한테 이런 자기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 스스로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느낄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거랑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 반대로 좀 부정적인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좀 일부러 좋은 것만 보면서 괜찮아 라고 해석하는 건 어떨까요? 요거는 괜찮을까요? 요게 어느 정도라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요게 도가 지나칠 경우에 아까 이야기했던 흔히 말하는 정신승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일에 대해서 정신승리를 하게 되면 어떤 순간에는 나 자신조차 그거를 좀 납득하기 어려운 순간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은 이런 합리화나 흔히 말하는 정신승리가 너무 심해질 경우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조금 더 많이 갔다. 합리화가 너무 심해졌다. 혹은 실수한 자신에게 너무 스스로 많이 보상을 해주었다. 라고 하게 된다면 남들이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자기 스스로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나 굉장히 매력 있어. 나 너무 잘해. 너무 유능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나르시시스틱한 자기애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정말 실제적으로 정말 유능하고 정말 스스로를 좋아해서 생긴 자존감이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어떤 방어로서 생긴 방어적인 자존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만 누구한테서 비판적인 피드백이 들어온다 혹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 굉장히 발끈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굉장히 과도하게 화를 내면서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위험성이 정신승리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자존감이 고고익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자존감이 높으면 되게 좋은 점이 많기는 해요.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실패를 잘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경험으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높은 자존감이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게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높은 자존감은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비슷하게 나르시시즘과 잘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물론 이 둘이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건강하게 높은 자존감과 나르시시즘, 자기애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쉽게 구분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무 높은 자존감은 편견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비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고 위협에 대해서 되게 과민하게 반응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비난과 정신승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왜 하게 될까요?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한테 실패나 좌절이 너무 뼈아픈 경험이고 이런 자존감에 상처가 될 만한 그런 경험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가슴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실수나 실패를 그대로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게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한 번에 소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경험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비난과 정신승리 둘 다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선택하게 되는 전략들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러한 실패 경험을 너무 회피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과장하지도 않으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우리한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술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자기자비인데요.
자기자비는 자존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겨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자기와 관련된 어떤 태도라고 하고요. 중요한 건 자기자비다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자기연민을 떠올리세요. 스스로를 되게 불쌍해하고 안 됐다. 이런 지경에 처해 있다니 내가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자기연민이랑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괜찮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잘났다 이렇게 하는 태도도 아니에요. 자기자비는 자신의 고통과 실패를 회피하거나 단절하지 않고 비판단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경험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추상적인 말이라서 그러면 자기자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기자비의 3가지 하위 개념을 살펴보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네프라는 학자가 자기자비에는 이런 3가지 하위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친절이에요. 스스로한테 친절한 거, 말 그대로. 고통스러울 때도 자기를 혹독하게 비난하기보다는 자기를 향해서 친절과 이해를 가지고 온화하게 스스로를 돌보는 거, 그럼으로써 자신의 약함과 미성숙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자기 친절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상담실에서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나봤을 때 이 자기 친절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나 자기 비난을 습관적으로 많이 해오셨던 분들이 나 자신한테 어떻게 친절할 수 있죠?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이럴 때 팁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한 번에 나 자신한테 친절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존재, 내가 되게 아끼고 돌봐주고 싶은 존재,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존재를 떠올리고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지금의 나와 같은 이 마음을 겪고 있으면 어떨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떠올리는 사람 혹은 떠올리는 존재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저의 반려동물을 떠올릴 때가 많은데요. 이 존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안쓰럽다, 되게 보듬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떠오르죠. 만약에 친구의 경우라고 한다면 친구가 뭔가 실수를 저질러서 그것 때문에 자책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그 친구에 대해서 잘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민이 많을까 이렇게 공감하는 마음이 좀 떠오를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타인에 대한 친절과 공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선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떠올리고 그 마음을 그대로 돌려서 자기 자신에게 가져오면 됩니다. 만약에 그대로 자기 친절을 하는 게 쉽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스로한테 한 번에 가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다른 존재를 거쳐서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뭔가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왜 이렇게 못했어? 또 실수했네. 이렇게 잘못했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원하는 거였는데 이거를 실패했으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겠다, 힘들겠다, 고통스럽겠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공감하고 친절하게 보듬어주는 거가 첫 번째 요소, 자기 친절이었습니다. 자기자비의 2번째 하위 요소는 인간 보편성이에요. 요거는 고통을 나만 느끼는 어떤 분리되고 고립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좀 인간 보편적인 그런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힘들 때는 우리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거는 말해봤자 아무도 이해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혼자서만 고통받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혹은 누군가가 위로를 해주려고 해도 너는 내 마음 하나도 몰라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고통이 나만의 것, 나만 느끼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게 되면 여기에 굉장히 매몰되기 쉬울 것 같고요. 이 감정에서 되게 빠져나오기 어렵겠죠. 그래서 인간 보편성이란 이거를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대한 인간 보편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직장에서 실수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세상에서 나만 그렇게 느끼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고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나만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인간 보편성입니다. 네, 자기자비의 세 번째 요소는 마음챙김인데요. 요거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생각을 억제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균형 있게 지각하고 관찰하는 거예요.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고통스러운 감정을 억제하지도 않고 과장하지도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때 스스로 그거를 증폭시키는 일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화가 날 때 그냥 한번 화가 나고 지나갈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이게 열받네.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분노를 계속 이렇게 키워가는 일 있죠. 슬픈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반대로 마땅히 슬퍼해야 되는 일, 마땅히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도 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안 느끼려고 억제하고 회피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감정은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런 감정이 생길만 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억제하고 회피하는 건 역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마음챙김은 이렇게 스스로 고통을 과장하고 증폭시키거나 혹은 억지로 피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거를 온전히 경험하면서 이렇게 내 마음에 올라오는 감정들을 가만히 바라보듯이 관찰하는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사실 체험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떠한 감정이라고 하더라도 요게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걸 그대로 바라봐 줄 수 있으면 사실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지나가기도 하고요. 조금 더 내 마음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스스로 알 수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마음 챙김과 관련해서는 요것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관련 서적이라던가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기 친절, 인간 보편성, 마음 챙김 세 가지가 자기자비였는데요. 아까 김모모 씨의 경우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자기자비를 실천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 첫 번째 요소인 자기 친절에 대해서는 스스로 실수를 할 때마다 이런 말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직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잘하고 싶었고, 그런 마음이 되게 컸는데 자꾸 실수만 하고 있으니까 되게 힘들었구나. 잘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구나.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한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인간 보편성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경험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만 겪고 있는 고통이야. 나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나밖에 이 마음을 몰라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경험을 수용하는 거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 챙김하면서 스스로가 겪고 있는 고통을 잘 받아들이고 관찰해주고 보내줄 수 있으면 좋겠죠. 네, 오늘 출근길 상식에서는 직장인 자기비난과 정신승리 졸업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걸 통해서 직장에서 자존감의 스크래치 나는 일을 겪고 계실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